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패턴 18은 운문의 형식 이해예요. 그래서 이 운문의 형식 이해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낯선 작품 속에서 빠르게 어느 부분이 이 선지의 증거인가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요, 아까 전에 배웠던 매뉴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선택지에 나오는 1번부터 4번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표현 기법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 얘도 무슨 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 개념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을 본 지 얼마나 되었는가, 고등학교 때 이 선지 개념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을 그건 따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문학 선택지 개념어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말 그런 모든 표현 기법, 뭐 화자, 심상, 뭐 비유법, 지구법, 은유법, 대유법 뭐 이런 것들 있죠. 과장, 막 점칭법, 연세법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18 패턴에 나오는 용어들을 쭉 수업으로 다져가면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수업이에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박문강 무료 특강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자료는 우월한 독해에 들어있는 일부의 자료를 사용하는데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박문강의 무료 특강에는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PPT로 봐도 돼. PPT로 봐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저런 게 무슨 법이구나 하면서 봐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 지 오래됐고 선지 개념어 지식이 너무 없으시면 그러면 그때는 고 무료 특강을 먼저 듣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 형식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여러분 이 유형은요 선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긍정 발문도 부정 발문도 선지를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볼 때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선지는 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무슨 법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문장 4개를 다 달달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 자, 그래서 가시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에 밑줄 긋고 그리고 효과 부분을 끊어두세요. 그러면 그냥 무슨 법만 나온다고 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가 이러저러한 걸 전달했다. 그러면 뒤도 맞는지 서리법 부분을 찾은 뒤에 효과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1번 선지를 끊어 읽으며 형식 부분을 파악한다. 2번 지문에서 선지에 제시된 형식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선지로 내려가서 효과를 확인하면서 소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싫으시면 이제 다 찾아놓고 선지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비추. 그래서 서리법을 찾았다 하자마자 그 관련 선지로 내려가서 OX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뒷부분 읽고 이게 나아요. 그러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여러분 흐름 끊겨도 돼.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흐름 끊겨도 돼.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용 선지와 표현 선지가 섞여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표특의 밑줄만 거두면서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주제 파악한 다음에 표특 선지에서 효과는 나중에 확인하셔야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빈출, 운문, 형식상, 선지 개념어, 무료 특강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확인하실 것. 그래서 알고리즘에도 제가 지식을 좀 넣어놨지만 거기다가 예시까지 넣으면 페이지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있는 선지 개념어 지식은 너무 얇아. 그걸로 봐서 알게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책 잘라서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선지를 잘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숙제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선지는 형식과 효과로 나눈다. 이거를 끊어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애상적 어조, 밑줄, 통해 끊고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실 애상적 어조는 슬픈 어조기 때문에 비극적 분위기는 당연해요, 이건. 이건 당연해서 사실 안 끊어도 애상적 어조만 나오면 오가 돼요. 근데 모든 선지가 그런 건 아니야.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했어. 근데 그게 주제문은 아니었어. 주제를 담은 부분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명령형의 문장이 있는데 그게
주제를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을 보여주는 것이니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얘도 자연스러워요. 구체적 지명이 나오면 향토적 정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시골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토속적이랑 향토적이랑 구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향토적의 향은 지역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도 향토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 향토 음식.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 음식이죠. 그러니까 지역색이 있으면 되는 거고, 토속적이 반문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 행의 길이의 변화를 줬다. 그래서 리듬의 완급이 조절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였다. 그래서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얘는 화살표 했죠. 1, 3, 4는 앞에 게 확보가 되면 뒤에는 저절로 충족이 돼요. 근데 2번이나 5번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명령형이어도 그게 주제 부분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지만 그게 두 연의 경계가 아니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끊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봤으니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문에서 선지에 제시된 형식 부분을 찾아서 형식이 적용된 부분에 밑줄을 긋겠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여기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너무나도 서러워.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들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두강 가람가 지역 구체적인 지명,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선지에서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조가 어때요? 애상적 어조. 누나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비극적이지. 1번 참. 자, 그래서 애상적 어조는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조는 말투잖아요. 말투는 태도에서 나와요. 태도가 슬프면 되고, 태도의 슬픔은 정서의 슬픔에서 나오고, 정서의 슬픔은 상황의 슬픔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에 누나가 죽은 상황은 애상이라는 정서를 이끌어내니 애상이라는 태도를 품고 그렇게 애상적 태도의 말을 한 것이다. 자, 비극도 맞죠? 자, 그 다음 2번. 자, 여기 명령형이 있나요? 명령형이 여기 없어요. X. 그 다음 자, 구체적인 지명 있어요. 진두강 가람가. 자, 그러니까 당연히 획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의 길이가 일정치 않았죠? 자, 그 다음 유사한 식구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근거를 혹시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에 쳤다면 땡이야. 왜? 얘가 원한 반복은 두 연에 겹쳐야 돼요. 두 연의 유기성을 살려주는 반복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있다고 해서 못 잊어, 차마 못 잊어다 하면 이 문제를 그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뒤에 있는 효과가 획득된 부분의 증거는 어디라고? 이 부분. 그래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가 2년 3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자 예시 문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음을 사용하여, 여음은 남는 소리라고 해서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데 필요 없는 소리, 해석이 불필요한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여음이 주로 왜 쓰이느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쓰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음은 주제와 무관하니 리듬 같은 걸 주는 거죠. 그 다음 2번. 과거와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그게 주제를 부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리듬감이 생기죠. 그 다음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세계로 형상화한다. 그럼 이상세계 나와야 되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여기 얘 보세요. 다른 것들은 주로 앞에 것을 통해서 뒤가 획득이 저절로 됩니다. 근데 자 여기 5번을 보시면 감각적 이미지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만약에 추한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면요. 그럼 감각적 이미지가 다 아름다운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각이 나오고 그것이 또 아름다워야 돼. 조건이 두 개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서 보니 어부사시사네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과
청각과 시각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으면 됩니다.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말 같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곡이 뛰노는구나 자연이 아름답네. 몇 번 속어? 바로 앞에서 봤던 자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의 아름다움 5번 속어. 그 다음 여기서 이어라 이어라 지구촌 지구촌 어사와 자 이게 바로 지구촌 지구촌 어사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인데 의미 해석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노를 젓는 소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흥을 돋우죠. 자 그래서 이거 여음을 통해 흥을 돋운다의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음을 사용한 부분은 지구촌 지구촌 어사와 이 부분이고 과거와 미래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글 전체에 과거와 미래의 대비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리듬감 보시면 자 5줄로 보일 텐데 중간에 이어라 이어라 다 따라라 이런 것들 똑같고 지구촌 지구촌 들어간 위치 똑같죠. 그래서 이게 연시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보나 음수가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리듬감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음보를 규칙적으로 썼을 때 따라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음보가 어떤가 볼까요? 한번 잘라볼까? 자,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이 씩씩한가 이런 식으로 사음보를 사용하고 있죠. 다른 애들도 다 그래.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이상적 세계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맞아요. 이 어부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이상세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대상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찾을 수 없었던 거 몇 번? 2번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운문의 형식 이해를 위한 기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읽으라고? 선지를 먼저 보라고.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몇 개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자, 1-1번.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선지를 보고 어디에 밑줄을 긋고 어디에 빗금을 거서 잘라야 될지 보겠습니다. 높임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어이구 안 쳐놨네. 자, 높임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높임법을 쓴다고 다 주제가 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게 상대에 대한 높임법을 쓰는 상대에 대한 복종이나 존경이나 이런 걸 드러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감각적 비유로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공감각적 비유가 다 정서 표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시각화를 위해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유사 표현을 놓는 게 수미상관이죠. 자, 구조적인 완결성을 높인다. 여러분 수미상관을 쓰면 완결성 무조건 높아져요. 그 다음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가 나와야 돼. 적어도 제재가 2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를 보고 이렇게 소거해 나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시를 볼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자, 여러분 씁니다. 여기서 나와 당신의 관계가 수직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복종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을 아주 저자세로 드러낼 때 주제의식이 높임법으로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두 제재가 나오죠. 나룻배, 행인. 은유법이네. 어쨌든 이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게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두 제재의 관계가 이 시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당신은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건너가요. 어떻게든 건너가요. 희생적이죠? 만약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 쐬고 눈비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언제든 당신이 다시 오실 줄 알아요. 자,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 날마다 낡아갑니다. 그러면서 수미, 상관, 구조적 안정성.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런 거 안 하죠. 왜? 표현상의 특징 문제인데 뭐 내용까지 막 파고들어.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선지로 가세요. 가서 아까 높임법을 활용해서 복종, 이런 희생 이런 걸 더 부각하고요. 공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감각은 감각전이거든. 감각전인데 이 시에 나와 있는 비유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나는 나룻배 은유법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감각전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수미상관 찾았죠. 그리고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가 바로 주제죠.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자, 이 똑같은 시로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자, 볼까요? 운문적인 호흡으로 절제된 정서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 운문적 호흡이라는 건 좀 압축되어 있고 행과 연이 나뉘어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절제된 정서 표현을 잘 해내고 있다. 이거 맞나요? 운문적 호흡은 지금 행과 연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여기서 절제된 정서다 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 나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이 X여서 답인데, 근데 여러분 1번을 보자마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를 절제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 되게 주관적이야. 그래서 객관식에 나오는 어떤 선지의 개념 중에 감정의 절제된 표현, 이게 원래 되게 주관적이라서 상대적 판단을 해야 되는 시어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평가원에서도 이런 적이 있어요. 동일한 시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는 절제된 표현을 했다고 그랬고 한쪽은 절제된 표현을 했다가 X였어요. 근데 나머지 정답이 너무나 확연한 정답인 거지.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정도면 감정이 노출됐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은폐됐다고 보거나, 그리고 주로 절제된 정서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는 절제된 표현, 절제된 정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조건이 2개인 선지가 많아요. 그래서 조건이 2개일 때 얘 때문이 아니라 앞절 때문에 X가 뜨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건 이런 문제에서는 1번을 보자마자 얘는 절제 안 했어, 속마음을 다 털어놨는걸, 그러면서 1번을 바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보고 마땅한 답이 없으니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자, 2번 보시면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유법. 당신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높임법 있었죠. 높임법을 활용해서 대상의 태도를 분명.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해서 일상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 나는 나룻배요. 나룻배. 근데 여기서 이제 4번을 고르시는 분들이 나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룻배를 타지 않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준에서 당신의 일상에 나룻배가 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나룻배 있냐고 묻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용운 시인 집에 나룻배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야? 여기서 일상적 시어를 썼다 아니다, 일상적이다, 탈일상적이다, 이건 뭘로 하는 거냐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왜 하필이면 나룻배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방적 복종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물을 가지고 빗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게 나룻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하려고 나룻배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쉽게 표현하려고 나룻배라고 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라고 나룻배를 쓴 거잖아.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런 면에서 일상적 소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종이라는 뭔가 형이상학적인 이 태도를 좀 더 쉽게 전달하지? 맞아, 우리가 집 밟는 나룻배 같은 거 이렇게 쉬운 걸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게 일상적이라는 표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미상관식 보셨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확보해서 1번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이럴 땐. 왜? 절제는 사람마다 보기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이렇게 해오라고. 자, 그러면 뒷부분에 18 패턴의 문제들을 선지를 싹 끊으면서 내가 기억할 거 밑줄 긋고 선지 끊고 지문 올라가서 지문의 근거 부분에 이렇게 밑줄 긋고 문제 풀고. 여러분 18 패턴은 굉장히 빨라요, 수업이. 왜냐하면 어차피 위치는 고정돼 있거든요, 증거는. 그래서 제가 작품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지 개념을 헷갈리는 것만 짚어서 해설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18 패턴을 수업을 하는 데에는 오늘처럼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18 패턴 하는데 한 2시간이 걸릴 거고요. 19 패턴 하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 패턴을 촬영해서 무료 특강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촬영되고 있는 거, 내일도 촬영되는 거 모두 다 이제 무료 특강 쪽에 낯선 문학 분석법에 들어갈 겁니다.